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이야기 말고 아이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죠? 이 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을 좀 봤는데요. 그 중에서 배꼽에 집착하는 아이가 나와요. 금쪽 같은 내 새끼 9회를 재방송을 보시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집착을 하는 부분이 특이하게, 보통 아이들이, 저희 사촌 애기는 엄마 귀에 집착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지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도 요즘에, 전엔 안 그랬는데 저한테 자꾸 와서 빗질을 하고 막 제 머리카락을 자꾸 잡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유난히 배꼽에 집착하는 아이는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을 했는데, 흔히 생각했을 때 무심히 듣자면 배꼽 좀 주면 어때서, 뭐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런데요, 막상 그 부모의 일상을 방송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냥 머리카락하고 귀는 좀 나아요. 그냥 만지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꼽 만져보셨어요? 배꼽을 이렇게 막 파다 보면 솔직히 내가 내 배꼽 할 때는 한두 번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막 나오는 쾌감 같은 거, 귀 파면서 나오는 그런 쾌감 비슷한.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배꼽을 1, 2분 잠깐 파는 것도 아니에요. 막 후벼 파는데 10분, 20분, 이 아이가 매일매일 잠들면서 엄마의 배꼽을 만지면서 잠이 드는데 10분, 20분. 그게 평범하게 잠드는, 일찍 잠드는 시간이라고 하면 다행이죠. 근데 20분, 30분을 계속 그 배꼽을 후벼 판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배가 얼마나 아플까요? 매일매일. 그리고 잠들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끔 배꼽에 집착을 보일 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배꼽을 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배꼽에 집착하는 거 말고는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인 거예요. 컨설팅을 하면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많이 우셨어요. 아이가 너무 좋고 착하고 선하고 잘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조금 미숙하게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사랑, 애정, 아이들한테는 저희랑 다른 게 이런 사랑이나 애정이 생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느껴봐서 아는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거나 부모님이 너무 무관심하거나 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 어, 아이는, 금쪽이 나왔던 아이는 엄마에게 유일하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배꼽이었으니까 그거로 좀 마음의 위안을 받았던 거고요. 금쪽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요. 아이가 가끔 놀다가, 저희 아이는 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흔치 않은 경우죠. 자기가 스스로 막 가서 한글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은 숫자나 한글이나 영어 ABC 같은 거 엄마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읽어요. 가, 야, 거, 겨 막 이렇게 읽으면서 엄마의 관심을 요구하면, 센스 있는 엄마는 우리 아이 한글 공부하고 있네. 너무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 칭찬해. 우리 아들 똑똑해.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 고마워. 공부도 스스로 하고 있네. 이런 몇 마디를 좀 던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둘째를 케어하는 관계로 바쁘다고 아이를 무시해요. 그럼 이 아이가 또 다른 방법으로 엄마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저처럼 약간 성향이 무뚝뚝하신가 봐요.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나중에 반성하면서 많이 우시는데 저도 화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깊은 애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마음속으로는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셨겠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사랑하셨겠지만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셨고,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없이 어머니가 혼자 밖에 일해서 돈 벌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저를 케어하기에는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거의 저는 일찍 철이 들어서 엄마한테 사랑을 갈구하지만
제 기억에는 많이 못 받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봤는데 상장을 아무리 받아와도 어머님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가 뭐 입에 배거나 칭찬을 되게 많이 표현해 주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제가 그런 성향으로 자라다 보니까 제 성격도 변하게 되고 저도 제 아이한테 표현하는 걸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자꾸 나를 좀 바꿔서 내가 내 아이를 좀 잘 보듬어주고 잘 칭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가 뭐길래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보시면 연예인 라윤경 씨의 아이가 사례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도 황금돼지띠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산을 했어요. 그 아이를 가지려고 엄마들도 수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성공의 대가로 황금돼지띠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도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케어를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이 라윤경 씨의 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뭐든지 잘하니까 엄마가 기대를 갖잖아요. 내 아이가 잘하게 되면 뭐 하나에 좀 좋은 성과를 보이면 특별한 줄 알거든요. 저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 얘 수재인가? 천재인가? 공부를 좀 내가 밀어줘야 되나? 또 우리 아이가 달리기를 잘한대. 그럼 뭐 인라인이나 달리기나 체육으로 좀 밀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엄마 아빠니까요. 그래서 이 라윤경 씨도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생인데 8개 사교육을 한 거예요. 뭐 국어, 영어, 수학, 태권도, 뭐 피아노 이런 모든 걸 다 합해서 8개를 했대요. 8개를.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사랑받는 방법으로 그 8가지의 사교육을 잘 하면서 잘 따라왔던 거죠. 그게 나중에 아이가 속으로 속병이 드는 걸 부모가 몰랐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그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고 동생이 생겼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 사교육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도 더 뛰어나지도 못하고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속상하겠죠. 아버님께서 또 멘사 회원이시래요. 굉장히 능력 있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은 뜻대로 안 된다고 아버지도 포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모든 공부나 뭐 이런 교육에 올스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가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 가서 막 먹는 거를 주머니에 막 담아갖고 잔뜩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말을 안 한다든가 이상행동을 하는데 조언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에 엄마가 주변에 아는 심리학 교수님한테 케어를 받았더니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아서 실어증 상태가 됐다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내 아이가 천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경우라면 잘 케어하고 잘 다독다독 가꿔서 이 아이를 천재 가까이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이고요. 저희 남편이나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못 따라오면 안 시키면 되죠. 이 아이가 체육으로 잘할지 음악으로 잘할지 뭐 학업을 잘할지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는 10살이고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냥 기본만 했으면 좋겠어. 꼭 1등은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꼴찌만 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언제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꿈을 가지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어도 중학생이 될지 고등학생이 될지 뭐 대학에 가서 그 꿈을 찾을지는 모르지만 그 꿈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을 때 자기의 성적이나 자기의 학업이나 뭐 이런 게 자기의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기본만 보통이나 뭐 가능하다면 보통보다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다고 케어를 하고 가능하면 내가 못 받았던 사랑을 이 아이한테 좀 듬뿍 주고 싶어서 아이한테는 칭찬,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 어머니들처럼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은 평범한 엄마니까요. 이 아이가 뭘 하고 왔을 때 잘한다라는 말부터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저도 맞벌이 엄마다 보니까 아이를 100% 오은영 박사님처럼 잘 키우진 못했어요. 오은영 박사님도 사회생활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 본인도 친정 어머니의 찬스를 많이 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가끔 친정엄마 얘기 나오면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찬스를 못 쓰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면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케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이 아이한테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아이가 하는 10가지 이야기를 제가 10가지 전부 다 응답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제 기준에서는 7, 8개까지는 대답을 해주고 칭찬으로 화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타까운 점은 저희 남편은 10개 중에 5개 정도 하나? 그런 주의예요, 신랑은. 우선은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주의라서 아이와 놀아줄 때는 깊게 아주 많이 과할 정도로의 사랑을 마구 품어주고 아닐 때는 그 아이가 아빠가 바쁘구나 라고 케어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에서는 남편이랑 저랑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 아이가 느꼈을 때 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학교나 뭐 사회생활이나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칭찬받고 또 많이 응원받는 아이가 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당부드렸던 이야기는 아이의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칭찬으로 화답하는 거, 이렇게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아이를 케어 잘하고 계셨던 부분이면 다 알고 있는 건데 뭐하러 그런 얘기를 또 하러 하지? 하시고 나는 이미 잘하고 있어. 만족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그걸 100% 다 못해주는 어머니나 아버지셨다면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을 좀 못하긴 했었지. 앞으로는 좀 한마디라도 기분 좋게 아이한테 칭찬하면서 얘기를 좀 꺼내봐야겠다 하셨다면 제가 굉장히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